교육 사업입니다. 스마트 러닝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우리 이규명 본부장님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공부한 지 얼마 됐어요? 6개월. 예, 6개월 만에 탑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탁이 돼서 지금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규명입니다. 예,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 러닝은 이제 잘은 모릅니다. 이제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를 좀 소개하면요. 누구예요? 예, 바로 접니다. 예, 2년 전 모습인데. 예, 저는 처음에는 건축으로 시작했습니다. 건축 공부를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건축보다 저는 교육에 맞구나 해서 교육학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고요. 교육 멘토로 한 1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저의 꿈은 3K와 함께 다시 진행형입니다. 예, 이제 스마트 러닝 딱 듣고 나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스마트 러닝은 어떤 사업인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태그가 많더라고요. 예, 결국엔 스마트 러닝, 우리 교수님 잘 아시죠? 쪼개입니다. 예, 스마트는 뭐고 러닝은 뭘까?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교육이라는 러닝, 학습이라는 러닝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다라는 정의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정의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것들이 종합학습관리 시스템 정도, 이런 거, 그리고 교육 플랫폼, SK가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에듀테인먼트라고 그러죠. 놀이와 교육이 합쳐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험이죠. 국가 인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기존의 교육업체가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IT 업체나 통신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맛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세계 스마트 러닝의 시장 규모가요. 현재 655억 불. 그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정도가 되는 규모죠. 이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1%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권은 연평균 20% 성장으로 상당히 고가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스마트 러닝 시장 규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봤습니다. 약 13%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뭘로 보는데, 돈 버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뭘로 보는데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자료지만 스마트 러닝을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 가지였어요. 크게. 컨텐츠,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매출 성장률이 연 11% 정도가 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컨텐츠나 솔루션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이 됐죠. 해석해보면 스마트 러닝은요. 밝은 미래를 가졌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추가적인 서비스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의 자기네들의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컨텐츠와 솔루션을 갖추지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 러닝의 선도 업체가 부재하다는 거죠. 즉 우리에겐 기회의 땅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결국엔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만 확대되고 이것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블루오션의 초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은 아직까지 유저들이 원하는 능동적 유저가 아니고 수동적 유저 환경의 솔루션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마트 러닝 들어와 봤는데 별거 없네? 뭐 내가 기존에 배우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그냥 앉아서 지루하게 듣는 정도네 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재한 요인이 바로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콘텐츠의 차별화가 미약했어. 결국엔 제가 내린 결론은 사업자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스마트 러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래 이거야. 스마트 3키를 하면서 느꼈던 거죠. 주도적, 협력적, 능동적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제시. 이것을 스마트 러닝을 기반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성공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공공학습지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곳인데 한때 성장에 진짜 가도를 달렸습니다. 100억대 제가 100억대에 그때 들어가서 500억 만들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노력을 했는데요. 500억대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마케팅 분석을 했죠. 그때 우리는 뭐 했냐면 우리는 되게 특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교과에 접목하다니 상당히 수준 낮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양한 사업 모델을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변화를 불가했어요. 아무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대중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현재 이제 100억대 아직까지도 그래 100억대입니다. 회사로 업체로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같은 시기에 출발한 대교학습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이 대교와 같은 시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교의 강점은 뭐였을까?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실행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방식의 수업 교과목을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경쟁력은 15분 이내에 수업을 했다는 거죠. 학습지에 표준이 돼버렸죠. 15분 이내 수업은. 대교가 시작한 겁니다. 바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어디는 100억을 벌고 어디는 1000억을 버는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깨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죠. 교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 차별성은 100억을 벌고 대중성은 1000억을 벌지만 그걸 다 가졌던 애플은 어떻지? 그렇죠. 차별화 대중성, 차별성을 가진 대중성은 1조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의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3키의 매니아들은요. 열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원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고 유익한 교육을. 우리는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이 열광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중성, 용이성, 확대성. 어떻게 잡고 가지? 차별성을 지닌 3키 인지교육을 대중성과 연결하는 코드는 통합 개념 교과학습이다. 용이성 연결 코드는 백과사전식 지문은행이다. 확대성 연결 코드는 매핑 정보 쇼핑몰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념 교과학습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거. 무엇인가를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과목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미술, 사회, 과학, 역사, 수학, 실과, 체험까지 이런 형태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내지? 그래서 교과학습에 대한 통합 개념어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합 개념화에 대한 핵심어를 찾아나가고 그것을 핵심어를 분석 분류해서 교과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 지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주제문과 주제 설계를 하게끔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학습 코칭을 운영합니다. 목표 중심의 학습 코칭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백과사전식 지문은행, 위키피디아 아시죠? 통합 개념이 우리가 통합 개념을 중심의 지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학교 학습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질문 노트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답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노트를 작성하고 지문은행에서 인출하여 지문 설계 훈련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이 중요하잖아요. 수능은 어떻게 접근하지? 자, 보시면 압니다. 수능은요, 통합 개념어가 아니고 융합 개념어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 개념과 중학 수준의 통합 개념어를 연결해서 스스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매핑 정보 쇼핑몰입니다. 매핑 정보 쇼핑몰에 교과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수업 중에 통합 개념 지문한 매핑 자료, 그리고 통합 개념의 핵심 부분, 분석, 분류, 설계 자료, 그리고 수능 지문 매핑 자료, 그리고 학생들과 매핑을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자료를 바로 매핑 정보 쇼핑몰에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예. 언제나 3키는 진행형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키, 예, 항상 꿈을 꾸는 3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영적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시네요. 저희 스마트 러닝이 가야 될 전체상 큰 우리 국제적, 국내적 상황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전국적인 확대로 지금 교육업체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시하는 기술과 학생들이 다루고 있는 요구사항이 너무 다른 근데 저희 현재 저희 스마트 러닝 진행하는 곳에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희 이번에 3천 예산 받아가지고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아이들 눈을 보고 수업을 하자는 쪽이 의견이 많죠. 저희 단호하게 화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공간도 무료고 다 무료인데 화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상으로 갑니다. 왜? 저희는 화상이 가진 가치를 정말 지금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때 컴퓨터를 우리는 쓰잖아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놓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마주보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화면 뭐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화상은 어떤 줄 아세요? 내 컴퓨터 안에 학생들 10명 있는 화상이 아래가 딱 나옵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 학생 화면 클릭해 들어가서 내용을 봅니다. 어젯밤에도 수업했거든요. 수업하면서 아이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봅니다. 뭐가 안 되고 있어. 문장 하나 못 쓰고 있어. 바로 불러다가 1대1로 대화하거나 전체가 필요하면 전체가 보거나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구현하죠? 그들이 남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계로 만들어내죠? 예, 오픈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예,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저희가 지금 완전한 화상을 도입한 지가 2년 됐는데 2년 만에 더 이상 오픈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픈은 필요할 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경험입니다. 한번 필요하면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